제주도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 브로커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 2세 김수. 저 멀리 보이는 서퍼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돌리지 말고 서핑을 배우러 온다니까. 쓰레기장에서 주운 반토막 난 보드를 새로 이어붙여 혼자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똥꼬형과 해나가 운영하는 서프숍에 찾아가 서핑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씩 들어봐 한번. 무뚝뚝해도 순박한 김수는 서서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니 한국 사람들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필승 한국 사람이라 일 없지만 니는 아이 된다. 그가 서핑에 점점 빠져갈수록 불법 취업사무소 사장 갑보는 김수에게 다른 사람들과 선을 그으며 그를 도와줄 생각하지 않는데요. 길이 보이더라. 무뚝뚝한 김수의 제주 서핑 라이프는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요? 잘 타? 야, 김수야. 그리고 또다시 미소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재밌네. 잔잔한 파도와 미성숙한 청년의 기분 좋은 만남. 한 번만 더 파도를 타게 해주세요. 5월 14일에 개봉한 파도를 걷는 소년입니다. 처음에 막 파도 잡겠다고 안간히 SM에서 타는데 가만히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 안녕하세요.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비춰주는 작은 예술영화 공간 영화등대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눌러주셨다고 믿으며 오늘 영화등대에서 비춰드릴 영화는 바로 5월 14일에 개봉한 파도를 걷는 소년인데요. 영화 파도를 걷는 소년은 2019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 특별 초청작으로 서핑을 소재로 한 성장영화입니다. 원래는 2월 개봉 예정작이어서 제가 서핑을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여름에 개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1월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조심스러운 시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말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서 개봉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2월 개봉한 것보다는 지금 개봉한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작품의 주인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수입니다. 수는 제주도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 브로커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 2세인데요. 폭력 전과가 있어서 웬만한 곳에서는 일을 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이유로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선족 출신인 갑보의 밑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항상 무뚝뚝하고 돈을 모으는 것 외에는 특별히 무언가를 원하거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사회봉사로 해안을 청소하다가 서퍼 무리들을 보면서 서핑에 빠지게 되고 때마침 쓰레기장에서 부러진 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김수는 이 부러진 서핑보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와 크게 다른 모습도 아니고 한국말도 쓰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완벽한 한국인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부러진 보드도 어딘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보드이기는 하지만 보드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모로 닮은 둘입니다. 이주노동자 2세 김수와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부러진 보드는 말이죠. 다음은 필성입니다. 수가 유일하게 믿고 챙겨주는 동생인데요. 수와 다르게 순 한국 사람인 필성은 세상 물정 모르고 겁도 많으면서 철이 없기는 하지만 김수의 옆에서 수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해주며 언제나 수의 편에 서주는 피만 안 섞인 친동생 같은 인물입니다. 수와 함께 갑보의 밑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기는 하지만 성격도 밝고 능글맞아 다른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지는 성격을 가진 청년입니다. 다음은 해나입니다. 똥꼬와 함께 서프숍을 운영하는 인물로 겉으로는 까칠해 보이고 틱틱대는 성격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유로 수와 필성에게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똥꼬와 함께 그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많이 챙겨주고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등 진심으로 둘을 아끼고 걱정해주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갑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 사무소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인물인데요. 같은 조선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에게 조선족끼리 뭉쳐야 하고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주입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와 필성 중에서도 유독 수에게 더 일을 맡기려고 하다 보니 주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까비 재밌네. 지금부터는 내용에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될 만한 부분이 있으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어 영화를 보시고 난 뒤에 이어서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 하나.
조선족 혹은 이주 노동자를 그리는 방식이 여타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인간적인 모습을 더 많이 강조하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주 노동자 혹은 조선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이들을 그려내는 방식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하며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세계부터 시작해 청년경찰, 황해, 범죄도시에 이르기까지 어느새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조선족에 관한 이미지는 유독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작품에서도 물론 수가 불법적인 일들을 하지만 서핑을 배우기 시작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로부터 멀어지고 놓쳐버린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려내는데요. 그렇게 폭력 전과도 있고 공격적이며 무뚝뚝했던 수의 모습을 그려냈던 작품의 초반부와 달리 후반부에서는 웃음이 많아지고 어느새 농담도 할 줄 알며 끝끝내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폭력밖에 없던 수가 말과 행동, 미소로 성장했다는 점이 잘 보여져서 그런 수의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시원한 장면들입니다. 제주도의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 아름다운 풍경들 속에서 서핑을 하는 모습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시원하고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하게 해주는데요. 요즘같이 집 밖으로 나가기도 조심스럽고 놀러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기에 충분히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은 어딘가 답답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파도를 타고 멋지게 서핑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넘어지고 짜릿짠 바닷물을 먹어도 다시 일어서는 수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충분히 흔들리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위로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초장은 강습도 안 받고 타시면 안 돼요. 저희가 가신대 바다예요? 좋은 점을 말했으니 이제 아쉬운 점도 말해야겠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주도 사투리 혹은 인물들의 대사가 생각보다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제주도 사투리는 유독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연음 혹은 다른 소리들로 인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장면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서핑의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창원 감독님의 의도된 연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핑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홍보 방식 치고는 사실상 서핑에 관한 내용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주인공이 서핑을 좋아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묘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서핑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스포츠로 바꾸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성숙하고 무뚝뚝한 한 소년이 파도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 변하는 과정을 담담하고 기분 좋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기분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최창원 감독, 광민규, 김연목, 민동우, 김혜나, 강기루 배우 주연의 드라마 영화 5월 14일 개봉한 파도를 걷는 소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딘가 답답하고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멋진 배경과 소년 그리고 서핑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답답한 속을 뚫어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